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소금 장수의 반란, 황소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소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죠. 중학교 때 국사를 배울 때 우리나라 신라 말기에 그 유명했던 문장가 최치원 선생의 토황소 경문이라는 내용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최치원 선생은 사실 당나라 말기에 당에서 과거를 봐서 급제를 했고 지방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황소란 사람이 수많은 농민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그 황소를 토벌하겠다는 경문을 이 최치원 선생이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황소 경문이 상당히 유명한데요. 오늘은 황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나라의 상황을 조금만 살펴보시면 당나라 중엽에 개원의 치세를 통해서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뤘던 당나라는 불행하게도 그 개원의 치세를 이루었던 당현종 말기에 알록산의 난이 일어나면서 국세가 급전직하합니다. 당현종의 고손쯤 오면 황제의 힘이 없어지고 오히려 환관들이 바로 하면서 황제를 자기 멋대로 갈아치우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벼슬아치들 사이에는 당쟁이 격화됐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 때 사색 당쟁이 격화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은 당나라 말기에도 보면 40년 동안이나 내가 과거를 봐서 벼슬자리에 올라간 사람들과 아버지가 귀족이거나 높은 벼슬을 해서 벼슬자리를 얻은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당쟁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생활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끼리 싸움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당나라는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록산 난 이후에 황제들이 군벌들의 발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번진에 있는 군대를 꺾고자 해서 중앙군만을 보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군을 금군이라고 그러는데요. 환관들이 이걸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지멋대로 갈아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당시에는 이상하게도 기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먹고 살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에 있는 관료들이나 군벌들이 엄청나게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물론 중앙에 이제 바치려고 그런 것도 있고 자기들의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기근 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 세금 더 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유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방훈 같은 사람이 엄청난 반란을 일으키고 그랬는데요. 물론 다 진압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장수였던 황소는 원래는 그 집안은 이 유학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소 본인도 공부를 굉장히 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예에도 뛰어나서 활도 잘 쓰고 말도 잘 타고 실제로 황소의 난을 이렇게 추적해보면 지휘력도 굉장했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중앙에 가서 과거를 볼 때마다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황소가 과거를 보고 떨어질 때마다 장안의 형세를 살펴보니 이 정치가 썩을 대로 썩었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는데 황제는 환관들과 같이 놀면서 음주 가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본 황소의 가슴에는 불이 일어났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 중에 하나가 우리 생활에 가장 필요한 소금을 국가에서 전매하고 있었습니다. 즉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소금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나라 초기에는 한 대, 요새 단위로 하면 5.6리터 정도 되는데요. 이 한 대에 10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소 시대쯤 오면 이 한 대에 360전이나 국가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36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래저래 못 살고 있고 그리고 음식에 꼭 쳐서 먹어야 되는 소금도 이제 못 구할 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유행하겠습니까? 여러분 국가에서 독점을 하고 맡게 되면은 이 은밀히 몰래 소금을 제조해서
파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10전밖에 생산비가 안 들어가는 거니까 한 3, 40전에 파는 겁니다. 국가 소금은 360전인데 3, 40전 이러니까 저 같아도 어느 거 사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백성들이 이 3, 40전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이렇게 소금을 파는 소금 장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의 단체를 이룬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마치 미국의 그 갱단 비슷한 이런 단체를 이루어서 실제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각이 되면 관군과 함께 진짜 전쟁을 벌이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874년에 왕선지라는 사람이 황소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 왕선지는 원래 이제 소금 장수였고요. 황소는 과거에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 집안에서 소금 판매를 하던 가업을, 물론 몰래 파는 것이죠. 그 가업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금 장수로 나섰고, 왕선지는 이 황소가 뛰어나다는 걸 알고 연락을 합니다. 야,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나라를 뒤집자. 이 황제란 놈은 백성은 전혀 상관도 없고 환관들이랑 저렇게 어울려서 개판치고 있으니 황제를 갈아치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사실 중국에서 알록산난이나 모든 난의 구실은 뭐냐면 황제 측근에 있는 간신들을 제거한다. 이런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나중에 이제 황제까지 쫓아내는 이런 스타일이었는데요. 왕선지와 황소는 그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황제를 갈아엎겠다. 이렇게 아주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파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있었는데 그 사람들 외에 유민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다 포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 장수들은 돈이 많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돈으로 사고 설득하고 이래서 엄청나게 방대한 수량이 됐습니다. 왕선지는 874년에 난을 일으키고 나서 불과 4년 후에 죽습니다만은 이 죽고 나서 황소가 전체 대군을 이끌고 지금으로 치면 산동지방 그리고 그 옆에 하남 그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복건성 그리고 지금의 광동성까지 다 점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 조정에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지방관들이 이걸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황소의 난이 정확히 언제 일어나느냐가 정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관리들이 이 난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일단 지방관리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자기부터 처벌을 받으니까 보고를 안 하고 있다가 이 세가 너무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보고를 하게 됐고 중앙에서 토벌군이 내려왔습니다만은 서로 연합이 안 되면서 황소군한테 이제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당나라에서 반란이 여러 번 일어났는데 이 반란을 제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군대를 보내서 강력하게 막는 방법이 있었고요. 하나는 군대를 보내서 그 반란군의 괴수죠. 우두머리를 설득하는 겁니다. 야, 너 조정에서 벼슬을 줄 테니까 너 왜 그래? 그냥 지방에서 벼슬 해. 그리고 이거 반란 그만해. 이래서 이제 반란을 제압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왕선지도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정팔품, 감찰어사의 지위를 줄 테니 너 이제 반란 좀 그만해라. 해야 무슨 이득이 있냐? 니네 죽고 우리 죽고 막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선지가 그걸 받아들이려고 그랬는데 그때 강력하게 맞고 나섰던 사람이 황소입니다. 너 그 쥐꼬리만한 벼슬 받겠다고 이거 반란 일으킨 거야? 그거 아니잖아. 우리가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일으킨 거 아니야? 이렇게 설득을 해서 야사에는 왕선지는 등치가 작았고요. 황소는 등치가 크고 무예도 잘한 사람이어서 실제로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너 나한테 죽을래? 뭐 이렇게 돼서 결국 이제 왕선지가 그 생각을 접었고 전쟁터에서 이제 죽고 마는데요. 황소가 광동성을 점령하게 되니까 중앙에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동성은 그 당시에도 외국과 무역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주요한 물자를 공급해오는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제안을 합니다. 야, 황소, 너한테 정삼품의 벼슬을 줄게.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거의 차관급의 벼슬을 주겠다는 건데 정삼품의 벼슬을 줄 테니까 너 그냥 우리 편으로 와라. 근데 황소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황소도 광동성의 광주를 점령하고 나서는 생각이 좀 바뀝니다.
이 사람도 벼슬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과거를 여러 번 맡은 사람이니까 중앙에다가 제안을 합니다. 내 중앙에서 벼슬 하고 싶진 않다. 그러니 이 광동성 절도사 자격을 나한테 줘라. 근데 아무리 쓰러져가는 당나라지만 적장에게 가장 중요한 물산지 중에 하나인 광동의 절도사 자리를 준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중앙정부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소가 광주를 완전히 점령하고 거기를 자기 기반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산동에서 내려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더운 날씨와 그 당시 유행하던 전염병을 견디지 못하고 할 수 없이 광주를 버리고 북상을 합니다. 그래서 귀주성을 거쳐서 바로 880년에 그 당시 두 번째 수도였던 낙양을 공격하는데요.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후에 전열을 재정비해서 무려 60만 명의 이 반란군을 이끌고 낙양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낙양성을 지키던 군대가 겁을 먹고 미리 항복을 해버립니다. 낙양을 점령하고 한 달 만에 동관을 지나서 황제가 있던 장안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장안성 난리가 났죠. 60만 대군이 몰려오니까 도저히 못 참아겠으니까 황제가 당나라 역사상 두 번째로 사천지방으로 도망갑니다. 첫 번째는 알록산난 때 당현종이 도망갔었죠. 이번에 도망간 황제는 당희종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왕건이라는 사람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희종이 사천으로 도망갈 때 호위에서 같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왕건입니다. 어쨌건 희종은 청두로 도망갑니다. 장안을 점령한 황소는 대제라는 국명을 선포하고 스스로 황제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황소가 끌고 갔던 60만 대군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874년에 반란을 일으키고 880년에 장안을 정복했기 때문에 7년 가까운 세월을 산동부터 시작해서 계속 돌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있는 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창고를 열고 곡식도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고 뭐 돈도 나눠주고 이랬었는데 나중에는 이 반란군들이 군기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황소는 정의감이 뚜렷한 사람이어서 백성들에게 절대로 피해를 주지 말라고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반란군들 통제가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황소가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이 지식인들을 중시해서 자기가 황제가 되자마자 당나라에서 사품 이하의 벼슬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제자리에 다시 앉혔습니다. 다만 고위 관료들만 교체를 했는데요. 문제는 주변에 있던 항복했던 당나라 군대가 다시 직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황소가 그 군대를 끌고 사천으로 도망간 희종을 공격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희종이 각 지역에다가 이 황제의 명령을 내림으로써 당나라 군대가 다시 직결해서 이 장안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황소군의 주력이었던 주전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극용과 아주 라이벌을 이뤘던 사람이 바로 주전충입니다. 그런데 이 주전충이 황소를 배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소는 장안에서 고립모원에 빠지면서 어쩔 수 없이 남았던 병력 15만을 이끌고 산동성 쪽으로 도망갑니다. 결국은 수천 명만 남았고 지금으로 치면 태산 산록에서 자살로 생애를 마치는데요. 이 황소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는 역사 속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벌어졌던 이 황소의 난으로 당나라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20년 후에 황소의 부하였던 주전충이 후량을 세우면서 당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황소가 기본적으로 난을 일으켰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당나라가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입니다. 환관들의 바로, 즉
지금으로 치면은 정권을 잡고 있던 자들이 자기들 배만 채웠고, 두 번째는 기근이 들어서 못 사는 백성들이 천지에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료들이 자기들 배만 채웠다는 것입니다. 지방관들이 어떤 놈도 이 백성을 위해서 황제에게 건의를 하거나 자기가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국유화해서, 요새 뭐 국유화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국유화를 하면 이런 현상이 꼭 벌어집니다. 국유화를 해서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그걸 통해서 채운다고 하면서 소금값을 무려 36배나 올리면서 백성들을 못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민이 엄청나게 발생했고, 네 번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금을 너무너무 많이 걷다 보니까 도저히 백성들이 못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황소가 한마디, 물론 황소는 선전선동에 뛰어났다고 그럽니다. 이 역사 기록에 보면요, 아주 그럴듯한 말로 이 농민들을 부추겨가지고 무려 60만 대군이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해 들어가니까 막을 방법이 없었죠. 이것을 보면 역사 속에서 정치를 잘 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상당 기간은 참지만 어떤 분기점이 일어나서 계기가 발생하면 그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제국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왕조인데 결국 황소의 난에 의해서 무너졌다. 역사가들은 이렇게 평가하지만 그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당의 융성기를 잃었던 사람들이 스스로 부패해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갔고 거기에 불을 붙였던 게 황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를 볼 때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을 멸망으로 이끌고 갔다고 평가되는 황소, 소금장수 황소의 반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우리의 역사에 의미가 있고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에 의미가 있는 이야기들을 찾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